두 분께 서로에게 편지를 보내줄 것을 권해드립니다. 말은 갈등을 증폭시킬 때가 많습니다만은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글을 쓰다 보면은 내 입장을 충분하게. 민원연 종편 모니터 부부 클리닉 특집.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4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부 클리닉 한다고 꼭 나쁜 건 아닌데 이거를 왜 뉴스 이 보도 시사 프로그램이 프로에서 부부 클리닉을 하면 안 되죠. 얘네는 하지 말라는 프로그램 게 아니라, 성격하고 이거를 컨셉을 못 맞추고 부부 있습니다. 클리닉 프로그램을 따로 만드시면 저희가 아무 말도 안 하죠. 신부 선생님 모셔가지고 그냥 연애의 발견, 네. 뭐 부부의 발견 이런 걸 하나 만드시죠. 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이런 거 하시면 네.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하겠습니다. 왜 보도 시사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냐고요. 네. 자, 합시다. 일단은 MBN 방송이죠. 네, 이 방송 뉴스파이터 우리가 참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뉴스파이터를 늘 모니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정치적이지 않은 내용들을 은근히 굉장히 많이 하는 사건 사고와 연애 이야기 뭐 이런 거 애가 아니고 연예계 이야기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 제목이 혹시 뉴스파이터? 뉴스파이터. 연예 뉴스파이터 뭐 그런 건가? 그렇게 사건 사고 뉴스파이터이기도 합니다. 그런 방송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방송의 기본 컨셉은 사건 사고를 파헤치는 생방송 시사 프로그램. 참 어려운 얘기죠. 이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앵커가 매번 시작할 때마다 프로그램 시작할 때마다 사건 사고를 파헤치는이라고 자기네 프로그램을 시작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천하님께서 이게 사건 사고 연예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아예 100%예요. 예. 정치적인 걸 아예 안 다루고 안 해요? 예. 사건 사고와 연예 뉴스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에 뉴스가 들어가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연예 뉴스도 뉴스지, 사건 사고도 뉴스지. 그러니까 얘는 그런 거지.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잘 모니터를 하지 않고 이제 제외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또 정기적으로 금강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사건 사고 연예 이런 게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권 침해를 많이 하는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또 가끔가다 해주는 그런 센스를 발휘했나 봅니다. 그래서 또 한 일주일치를 이제 살펴봤더니 여전히 문제가 있더라라는 보고서입니다. 자, 이제 혼자 봉우 씨가 잘 짚어주시죠. 뉴스파이터를 저희가 왜 한때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거의 네. 상시적인 모니터 대상이었던 게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MBN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규탄했던 것이 사건 사고를 보도할 때 그 재현 영상하고 사파가 진짜 거의 거의 진짜 야동 수준이었어요. 네.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심의도 넣고 지적도 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점은 바뀌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파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요? 사파를 아예 안 쓰는 방향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파를 쓰더라도 이제 저희가 예전에 지적했던 왜냐면 이게 꼭 민원연이 막 지적해서 그런 건 아니고 심의가 워낙 여러 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막 이렇게 사파 쓸 거면 안 쓰는 게 낫다. 네. 쓰지 말라 차라리.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안 쓰는 게 맞아요. 안 쓰는 게 맞아요. 사파 자체는 범죄를 왜 자기네가 재현을 해줘. 재현 영상하고 사파는 안 쓰는 게 맞습니다. 최소화해야 되죠. 재현과 사파를 쓰지 않은 프로그램 못 만든다? 그럼 저 방송사 수준이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연출을 잘 하셔야지.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사파가 많이 줄어들고 문제적인 사파가 거의 없어져서 저희가 이제 상시적 모니터 대상에 뺐다가 오랜만에 한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다시 봤는데 뭐 여러 부분에서 여전히 문제점이 컸던 거죠. 사건 사고만 파헤치고 있기 때문에 또 연예 뉴스만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사건 사고 연예 뉴스만 따로 모아서 1시간이 넘는 프로그램을 하나 별도로 생방송식이나 해서 매일 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 합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매일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그만한 사건 사고가 있을까요? 경찰서를 다 뒤져야 그렇죠. 이게 그 웬만한 사건 사고는 MBN이 여전히 뉴스 그리고 보도 시사 프로그램만 그 편성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소화되고 있다고요. 그걸 굳이 하나의 프로그램 모아서 또 한다? 벌써 여기서 냄새가 나죠? 그죠. 선정적으로 할 것 같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5개씩 다뤄요. 큰 사건 사고를. 보통 5개예요. 1시간에 5개면은 대략 하나당 한 10분에서 한 15분 한다는 소리겠죠? 자기네가 무슨 맨날 하는 그것이 알고 싶다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뭔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자극적인 요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 문제점이 노출된 겁니다. 일단 MBN 뉴스파이터가 하고 있는 보도를 하고 있는
사건 사고 이슈 자체가 이거 무슨 정말 사건 사고를 한번 심도 있게 그 배경과 사회적 원인 뭐 어떤 재발 방지 대책 이런 거를 심도 있게 분석한다는 목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슈 자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슈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12월 26일 작년 연말이죠. 12월 26일 그 다뤘던 5개 사건 사고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이용원 살인 사건의 전말이라는 제목으로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피해자 입에 이물질을 놓고 목 졸라 살해 후 방화한 사건이에요. 두 번째, 직원들 인형 만들어 제사. 이거는 음란물 카르텔 양진호의 엽기 범행 중 하나를 한 거예요. 세 번째, 눈물 흘린 구하라. 이거는 구하라 씨가 팬미팅에 가서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이에요. 아내보다 컴퓨터. 요거는 남편이 컴퓨터에 빠져서 대화가 없다는 어떤 아내의 고민, 인터넷 사연을 다룬 뉴스예요. 그도 아빠였는데 이거는 2017년 12월 19일에 그러니까 2018년 방송인데 2017년 12월 19일에 발생한 존속살해 사건을 다시 다룬 거예요. 1년 지나서.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그나마 시의성이 있고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는 양진호 사건 하나밖에 없어요. 5개 중에. 나머지 4개 뭐예요? 피해자 입에 이물질을 넣고 목 졸라 살해 후 방화한 사건. 굉장히 자극적이죠. 이거 12분 동안 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린 구하라. 이걸 왜 13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겠다는 거지? 예. 남편이 컴퓨터에 빠져서 고민이라는 아내의 인터넷 사연. 이거 10분 동안 했어요. 그리고 1년 전에 발생한 존속 살해 사건을 또 10분 동안 해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예. 그래놓고 뉴스 파이터라고 한다. 얼마나 할 게 없으면 인터넷 사연하고 1년 전 사건을 갖고 오겠냐고요. 뭐 1년 전 아니고 읽어보니까 뭐 100년 전 사건도 가져오던데. 진짜 아니. 뭐. 예. 그리고 진짜 놀라운 사실은 양진호 사건도 포함해서 이게 대부분 존속 살해, 성범죄에 집중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게 이제 흥미 위주의 방송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끔찍한 사고 이런 거는 반드시 여기서 다룹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살인 사건 뭐 이런 것들을 거의 다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날도 마찬가지지만은 5개 중에 4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아내의 고민 인터넷 사연 빼고 4개가 존속 살해 아니면 다 성범죄예요. 왜냐하면 구하라 씨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날 말고 저희가 12월 21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을 본 건데 최소한 5개 이슈 중에 3개는 성범죄 아니면 존속살해예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네. 근데 굳이 성범죄하고 존속살해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1년 전 사건까지 갖고 와가지고. 네, 어떤 의도로 방송하고 있는지 대충 아시겠죠? 야, 이런 걸로도 방송이 되는구나. 네.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구하라 씨나 또는 그 양진호 관련된 얘기는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보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양진호 씨도 그냥 헌정적으로만 초점을 맞춰서 하지 않고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범죄를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성장했나 이 회사가 양진호 카르텔 같은 거. 예, 그런 것만 정말로 제대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 범행의 내용이 아니고. 뭔가 그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면 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구하라 씨 문제도 사실 이게 상징적으로 굉장히 그런 어떤 영상을 이렇게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내용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이런 피해를 이런 연예인,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조차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인데 문제는 이 방송이 그것을 소비하는 그 전달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잘못돼 있는 MBN 이 뉴스파이터는 그렇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이런 일이 있었대. 막 이런 식의 뒷담화 있잖아요. 전형적인 옐로 저널리즘. 예, 제가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저는 이 보고서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실은 이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이용원 살인 사건 이걸 얘기하면서 너무 범죄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끔찍한 얘기를 자세히 한다는 거였거든요. 요걸 좀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처형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아요. 이런 이슈라는 거 다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사건 사고 충분히 보도할 수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냐에 따라서 달라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사건의 배경, 근본적인 원인, 뭐 대처 방안, 뭐 이런 거를 진짜 전문가들이 나와서 자세히 얘기해주면 뭐 그만한 가치가 또 있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MBN 뉴스파이터가 하고 있는 행태는 사건 사고를 파헤치는 게 아니라 사건 사고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얼마나 이게 이게 얼마나 잔인한지. 잔혹한 사건입니까? 놀라 김명준 앵커 스타일이 그래요. 정말 범죄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군요. 정말 잔혹하군요. 계속 이러거든요. 네, 그 전달 방식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처장님 방금 말씀하신 26일 날 12월 26일에 다룬 첫 번째 사건이었던 이용원 살인 사건에서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MBN 뉴스파이터가 12분 내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그 피해자 입에 뭐가 있었느냐 그거예요. 그것만 주구장창 강조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대담 시작할 때 처음에 딱 사건 개요를 설명하는 홍순빈 MBN 아나운서가 침대 옆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시신의 입안에는 카드 전표 2장과 제습제 봉투 등 이물질이 함께 들어 있었는데요. 그러면 김명준 앵커가 또 격양된 말투로 살인 사건의 현장이었는데 거기에서요 그 60대 업주가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여기에 정말 엽기적인 범죄 행각이 드러났다면서요, 홍순빈 아나운서. 그럼 홍순빈 아나운서가 또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의 그 시신 입 안에서는 영수증과 제습제 등이 들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남성이 하는 얘기가 이 이물질은 목을 조르기 전 화가 나 손에 잡히는 대로 입에 쑤셔 넣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김호인 변호사가 패널로 나온 김호인 변호사 옆에서 또 시신에다가 자기 화가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제 죽기 직전에 닥신들이 영수증과 제습제를 넣었고 네. 계속 계속 말한 거 이거를 지금 몇 번 했어요. 제가 소개해드린 것만. 피해자들한테 못할 방송 같은데. 이걸 한 번만 말해주면 되잖아요. 영수증과 제습제는. 그러면 또 이거 받아서 김명준이니까 또 말해요. 한 3번 말이에요. 제가 이제 굳이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영수증과 제습제를 또 얘기하는 거야. 3번 김명준 앵커가. 그러면 이 짧은 한 7, 8 짧은 시간 동안 영수증과 제습제가 한 10번 말해요. 이거는 사건 보도가 아니죠. 얼마나 잔혹하느냐만 자기네가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하지? 물론 MBN이 이런 대화 이후에는 뭐 사건의 경위를 쭉 얘기해줘요. 어떻게 체포됐는지, 뭐 이 범인이 뭐 예전에 또 어떤 그 전과가 있는지, 뭐 이런 거 해주는데 그런 것만 보도하고 말든가 왜 이거를 12분 동안이나 보도 시간을 늘려가지고 영수증과 제습제만 주구장창 말하고 있냐고요. 네. 아니 그리고 우리가 말기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말했으면 됐지 뭘 똑같은 말을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지? 이렇게 이제 사건 사고에 잔혹한 부분만 골라서 여러 번 강조해주는 방식으로 MBN이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진행자의 문제가 또 큽니다. 이 김명준 앵커가 진행자인데 이분이 굉장히 약간 연극처럼 진행을 해요. 기본적으로. 사건 사고를 할 때는 진행자가 최대한 담담하고 어느 정도는 감정선을 좀 평이하게 지켜줄 필요가 있는 건데 앵커가 원래 하는 일이. 근데 앵커가 오히려 나서서 이걸 굉장히 뭐랄까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래요. 약간 영화처럼. 그래서 이 이용원 사건 사고 전할 때도 이용원 살인 사건 전할 때도 김명준 앵커가 마치 한 편의 잔혹한 범죄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28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이용원의 불법적인 어떤 일로 요금 문제가 있었다, 요금 시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범죄 행각이 너무너무 경악스럽고 치를 떨게 만듭니다. 막 이런 연극톤 있잖아요. 그 범죄 행각이 너무 경악스럽고 치를 떨게 만듭니다. 막 그러고 중간중간에 이 변호사나 아나운서가 사건 경위를 설명할 때 중간중간에 세상에요 막 그러면서 계속 추임새를 넣어요. 그래서 앵커가 나서서 굉장히 격양된 어투로 계속 뭔가 긴장감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거는 보도의 자세가 아니라 장사하는 자세죠. 이게 종편이 생겨나면서 방송하는 분들이 특히 종편에서 앵커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엄성섭 앵커랑 비슷한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녁뉴스 7 오늘 뉴스 특보로 전해드립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결국 공개됐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바로 이 문서입니다. 100쪽이 넘는 전문이 아닌 8쪽짜리 발췌본입니다만은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정말 참담합니다. 이분들이 앵커가 아니라 약간 변사? 네. 나 약간 연기자. 연기자를 쓴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사건 사고를 보도하는 태도가 아니라 사건 사고를 시청률 장사에 이용해 먹겠다는 태도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날 12월 26일 날 방송했던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도 이슈 자체도 과연 이게 뉴스 파이터라는 프로그램 이름에 걸맞느냐 이슈 자체가 좀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구하라 씨가 일본에서 개최된 팬미팅에 가서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을 13분 동안 다뤄요. 그런데 이제 구하라 씨를 굳이 왜 여기서 다루고 있냐? 일본 팬미팅 간 걸. 그것도 웃기지만은 구하라 씨가 이제 경찰 조사 받다가 그 이제 전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일종의 디지털 성범죄 그 영상을 뭐 공개하겠다고 협박을 했던 적이 드러난 바가 있죠. 다 사실로 입증이 됐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하면서 구하라 씨의 SNS 사진을 막 보여줘요, MBN이. 막 보여주면서 뭐라 하느냐. 앞서 그 구하라 씨의 SNS 사진들을 좀 과거 SNS도 괜찮습니다. 그 사진 보여주시면요. 이수정 교수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SNS에 올라온 사진이 바로 그 전 남자친구와의 쌍방폭행 그리고 그 전 남자친구의 이른바 그 보복 관련 동영상 그런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올렸던 사진인데 지금 보세요. 이런 사진들을 보면은 글쎄요.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조용필 노래 가사 중에 그게 있잖아요.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지금 구하라 씨가 그 보세요. 이렇게 밝은 표정도 올렸습니다만 지금 웃고 있어도 저 웃음 뒤편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남의 SNS 사진 막 올려놓고 일본에 가서 눈물 흘렸다는 소식 전하다 말고 뜬금없이 전 남자친구의 보복 포르노 얘기를 하더니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날 것 같은 사진이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무 말이나 아무거나 시간 때우기 하고 있는 이거 13분이나 다루고 있으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편이 이렇게 생겨서는 안 될 방송이었는데 진짜 종편이 생겨서 이런 문제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디스패치도 이렇게는 안 해. 이제 너무 많아서 웃긴 것 중에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12월 26일 날 했던 사연들 중에 사건 사고들 중에 재밌는 것이 하나 있었죠. 남편이 컴퓨터에 빠져서 대화가 없다고 하면서 인터넷에 고민을 올린 사연, 아내의 사연. 자, 인터넷 사연을 왜 할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궁금하네요. 더 웃긴 건 이걸 맨날 해요. 아예 하나에 따로 코너가 있어요. 사건 사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섯 개의 사건 사고 중에 하나는 아예 코너가 따로 마련돼 있어요. 아니 무슨 인터넷 사이트하고 무슨 MOU라도 맺었나? 사연 설마 이런 일이라는 코너를 따로 하나 꾸려서 아예 대놓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된 사연을 따로 소개하겠다고 하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니 뉴스에서 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슈가 된 사연을 가져옵니까? 그럼 그거 사실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밝혀낼 건데 뉴스의 기본인 그건데. 모르죠.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1일 날에는 뭐 했느냐. 가정적이지만 새벽마다 골프를 치러 나가는 남편이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를 여부를 따졌어요. 14분 동안. 아니 그거 무슨 할 말이 뭐가 있어요? 나는 그거 잘 모르겠네. 12월 24일에는 한 여성이 남편의 외도를 이렇게 알게 됐는데 뭐 남편이 외도를 알게 된 후에 뭐 이거를 후회했다. 이 내용을 19분간 다뤘어요. 12월 26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컴퓨터방에서 고민이라는 아내의 사연 역시 남편이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를 두고 10분간 무려 변호사 패널들이 네. 고민이긴 고민이겠다 야.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고민은 고민이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이해해 주자고요. 네. 좋아. 그 인터넷 사연도 초장님 말씀대로 이게 또 아침 프로그램이니까 우리 부부 특히 저 아침에 이제 쉬시는 남편 아내들 입장에서 이렇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아침에 다 이해해 주자고요. 뉴스 가치가 있다고 이해해 주자고요. 네. 그런데 이거를 또 아무 말 평론이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사연들을 누가 나와서 평론하고 있느냐면은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양지민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이런 전문가들이 소위 전문가들이 범죄 전문가, 심리 전문가 변호사들이 나와가지고 뭘 논의하고 있다고요? 새벽마다 골프 치러가 나가는 남편이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를 두고 이분들이 토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웃기는 장면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MBN이. 난 개인적으로 나가는 분들도 조금 이해는 안 갑니다. 아니 이분들이 이런 거 분석하려고 나가 있냐고 지금. 웃기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예를 들어서 12월
1일 방송, 아까 말씀드렸던 새벽마다 골프 치러 나가는 남편, 이거를 두고 이 심리 분석 전문가와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부부 클리닉을 대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 클리닉도 남성 패널은 남자의 입장에서, 여성 패널은 여자의 입장에서 일종의 부부 싸움을 대리해주고 있어요.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 거예요. 김동철 심리 분석 전문 교수가 나오셔가지고, 남자들은 놀이에 상당히 집중돼 있기 때문에 남자들의 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남자는 놀이에 대한 공간이라든지 시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진단을 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여성인 무려 전 프로파일러 김윤희 프로파일러는 남자들이 방이 필요하다면 여자들도 방이 필요합니다. 여자도 취미생활 하고 싶어요. 취미는 아니지만 오히려 여자들은 나가서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싶고 육아에서 받는 스트레스, 남편 욕도 하고 싶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라면서 부부싸움을 대신해주고 있는 거예요. 프로파일러들이. 그러네요. 제가 이 패널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요. MBN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해놓으니까 이 쓸데없는 거에 전문가들이 지금 동원돼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시간 낭비예요 지금. 그렇죠. 네. 그 전문가들 그렇게 불러놓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네.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할 게 없으면 인터넷 사연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 제가 지금 방금 홈페이지를 찾아봤는데 네. 보도 프로그램이에요, 세상에. 예, 보도로 다 분류해놨어요. 인터넷 사연을 보도하고 있는 최초의 방송사일 거예요 아마. 진짜 이게 뭐 신문 찌라시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근데 뭐 저는 지금 봉우 씨 말처럼 이 방송이 이제 애초에 이제 사건 사고 보도 시사 프로라고 해서 김수정 그 교수 이런 사람들이 나왔을 거예요. 네. 이수정.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건 사고 관련된 전문가잖아요. 프로파일러. 그러니까 네. 나와놓고서는 이런 거를 이제 집어넣고 들여보내지 않고 이런 것도 같이 떠들어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이분들도 그냥 그러니까 본인들 해야지. 입장에서 네. 본인들의 가치관에 맞게 여기다 훈수를 두고 있는 거지. 누구는 이거는 뭐 괜찮은 이 남자 괜찮은 거야 문제 아니야 어떤 사람 문제야라고 하면서 훈수를 두고 있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모니터한 이 기간 중에는 이런 훈수에 있어서 막 내용에서 겁나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너무 허망하다는 거지. 그렇죠. 뭐 이런 짓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야말로 이제 아무 말 대잔치 수준의 이야기들이 계속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 저런 분들은 섭외하기도 쉽지는 않을 텐데. 일단 앉혀놨으니까 1시간 동안 떠들어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방송에 출연하면 뭐 15분이면 자기 코너 있잖아. 자기의 전문성 있는 그 내용만 하면서 하고 들어가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냥 한 번 나왔으니까 그냥 써먹는 거지 계속. 약간 그 KBS 아침마당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 이야기나 막 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부부 클리닉을 왜 프로파일러가 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장면을 지금. 그분들한테 신뢰예요 이런 거는 네. 진짜. 그러니까 신뢰인데 본인들이 좀 그런 거 신뢰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나 이런 거 하기 싫다. 그래야 나 불러가지고 왜 이런 거 시키냐. 그러니까 이 코너 할 때 난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제. 그래야 해야지. 되죠. 기본적으로는 MBN 그러니까 제작하는 방송사인 MBN의 책임이 크죠. 그죠. 맨날 사건 사고 5개씩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니까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보도시사 프로그램 줄이고 편성 다양화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처음에 종편 모니터를 처음에 할 때 그런 모니터를 한번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한 발언이 자신의 전공과 맞는가라는 것을 한번 모니터를 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걸 분석하는 게. 그런데 이제 진짜 완전 만물 박사 온갖 종류의 내용을 다 하는 사람들은 변호사예요. 우리가 해보니까 그때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방송사 입장에서도 하도 그런 비판이 많이 들어오니까 변호사만 안 쳐면 만능이야. 이 법률 전문가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치평론가라고 써 있는 것들. 그 정치평론가 지금 다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또 아무거나 다 얘기해요. 네. 아니 이 사람들은 또 뭐 꿈이 있어서 한 거잖아요, 사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신문방송학과 교수. 또 아무거나 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언론을 비평하는 거에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세상 만물을 또 다 해. 우리 또 요즘 잘 알고 있는 분 있죠. 기억나는 분이 한 명 근데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런 거를 이제 사례를 들어가지고 한겨레 21에 그 보도를 우리가 이 모니터를 해서 같이 이제 냈는데 한겨레 21에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그걸 넣었어요. 언론중재를 넣었어요. 뭐냐면 나는 세상 모든 것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가 있다는 식으로 너희들이 왜냐하면 나는
그런 정치, 그러니까 뭐 커뮤니케이션학 전공이니까 이거 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언론중지에 넣었는데 그때 뭐 어찌저찌 해서 한겨레 21이 정정 보도를 내지 않는 수준으로 서로 이렇게 끝났던 것 같아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처음엔 저는 우리 분석이 잘못됐다고 지금 그런 거잖아. 결국은 우리 분석인데 그쵸. 결과는. 근데 무슨 신방과 교수가 별 뭐 연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주 별별 내용 온갖 종류의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모니터 이후에 저희도 이제 그런 분석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발언 하나하나를 다 주제를 쪼개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분야의 이야기를 했던가 이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나랑 정은주 기자랑 그러니까 한겨레의 정은주 기자랑 이렇게 분석하려고 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주제에 맞는 이야기만 딱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종편이 구성이 되어야지만 이게 정상적인 그나마 방송이 될 수 있는데 자꾸 준비 없이 나와가지고 아무 말이나 하다 보니까 무개념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죠. 그때가 2012년이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호사랑 자사 기자. 2015년이었다 그때가.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늘 비슷하게 그냥 사람 출연시키면 아무 얘기나 다 시키는. 나는 사실은 최근에 최진봉 교수가 그 요정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거는 그 방송이 그렇게 세팅되어 있고 그 말을 하라고 대본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본인이 뭐 요정을 얼마나 알아서 뭐 바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 했겠어요. 다 대본에 있었을 거예요. 뭐 그때 보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사실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구성 자체를 바꿨어야지 되는 거죠. 요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뭐 바이어가 어쩌고 하면서 그런 이제 부적절한 발언을 막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모든 내용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게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어떻게 보면 방송사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 사람 말도 의견이고 저 사람 말도 의견이고 한데 왜 우리가 출연시키는 게 어때서?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싼 출연료 한 번 그냥 출연시키면은 어차피 돈은 나가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가능한 모든 썰을 막 풀고 가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은 정말 그 방송의 질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정말 이런 저는 인터넷 이 가족 상담 있잖아요. 이거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뭐 대국민 안녕하세요 이런 것도 고민 상담 하잖아. 이걸 만약에 하면 정말 이 고민에 맞는 그때 그 아이템에 맞는 전문가가 나와서 이 게임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정말 고민으로 보인다. 이거는 어떻게 해라. 뭐 맨날 싸우지만 말고 이렇게 해라.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주셔야죠. 왜 남의 얘기를 가져다가 성의 없이 그렇게 떠들어대냐고. 그러니까 뭐 다 고민일 수 있어요. 저는 이거 있잖아요. 컴퓨터? 아내보다 컴퓨터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수박 겉핥기식 하지 말고 솔루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선택을 했으면 그 아이템에 걸맞는 노력을 하라는 거죠. 전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쭉 웃으면서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아무 말이나 이렇게 툭툭 내뱉는 이런 건 하지 마시라는 거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거 하시려면 일단 프로그램에서 뉴스는 떼셔야 된다. 프로그램 이름에서. 그렇죠.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좀 예능으로 가시든가. 그러니까. 연애 프로그램을 가시든가. 이 뉴스 이름 달고 쪽팔리게 뭐 하는 짓이에요. 세상의 뉴스 가치는 종편 3사가 다 떨어뜨리고 있어요. 아주. 부모가 되면 뒤를 보게 된다. 내 인생의 전부가 있으니까. 가족이 살아갈 사회가 언론으로 인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우리 가족 첫 번째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